미치겠다. 부동산 초보들을 위한 신개념 토크쇼. 네, 안녕하세요. 땅자랄입니다. 저기 초보자 눈높이에서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두 분 네, 모셨고요. 전세로 집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전세집 구하기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전세집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안전하게 집을 구하려면 네, 한번 저기 혹시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전세집 구할 때 어떤 집을 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집 구하려고 할 때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을 남한테 맡기는 것이 과연 안전할 것이냐, 네, 딱 이런 그거랑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기 먼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세집 구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기 표 있잖아요. 네. 이게 등기부등본 일부를 가져온 거거든요. 여기 보면 11번에 근저당권 설정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채권 최고액 금 1억 5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네. 이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일단 자기 인터넷 그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자기가 뽑아볼 수도 있고, 부동산 통해서 하면 부동산에서 이렇게 뽑아서 가져다 줍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줄 거긴 한데 네. 먼저 좀 자기가 알고 하면 더 낫잖아요. 네. 보면은 11번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까지는 은행에 먼저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셋집에 보증금을 맡기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은행 빚을 못 갚았다, 그러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이 은행한테 돈을 1억 5천만 원까지 갚는다는 얘기예요. 아, 저한테 네. 받기 전에 그렇죠. 일단 그래서 그러고도 돈이 남으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근저당권 설정이 너무 크게 돼 있으면 집주인이 은행 빚을 안 갚아버리면 너한테 보증금을 못 줄 수가 있다. 그거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못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게 없으면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질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행 채권에 대한 게 네네. 나오는데 네네. 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그 사람이 한마디로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보까지 다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보라는 것이 등기부 등본인데 네. 근저당권 설정 이런 내용들 보면은 그렇게 나보다 앞선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네. 계약을 할 때 내 전세금 보증금을 맡기면 그걸로 이 빚을 갚는다라는 특약을 달고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내 보증금과 이 채권 최고액을 합쳐서 네. 집값의 70% 정도가 넘어가면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경매를 해서 보통 집값의 70% 정도까지는 낙찰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은행 빚을 갚고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질문 끝났으면 저 질문. 네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저 이런 전세든 월세든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끼고 이제 거래하는 그렇죠, 거래를 보통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중개해 주시는 분한테도 중개 수수료라는 거를 드려야 그렇죠. 될 텐데 그거를 언제 그 대금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지 금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분한테 뭔가 돈을 드려야 되는 건지 그 기준표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네네. 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 수수료 얼마나 내야 되는지 이 시도 조례로 정해놓은 것이 있고, 우리는 이제 중개사 협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표를.
그러니까 3억 원을 기준으로 0.4% 정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짜리 면세집이라면 120만 원이 상한이 되는데 이 이상을 우리가 내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중개사한테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 시도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한율보다 낮은 금액에서는 우리가 이 중개사분들하고 합의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집을 구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한다면 몇 군데를 돌아보세요. 부동산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어느 정도 수수료를 드리면 되느냐. 좀 싫어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좀 미리 합의를 하는 것이 예, 나중에 분쟁을 막는 방법이고요. 예, 아까 수수료 언제 내느냐 그랬잖아요. 네네. 보통은 이게 거래 당사자와 중개인이 합의를 해서 시기를 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난 후에 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내버리면은 이 중개사분들이 안 그러신 분들이 많겠지만은 좀 이렇게 나머지 진행 과정에서 좀 나몰라라 하시는 경우가 내가 받을 거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 나온 김에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계속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사하는 날 꼭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꼭 받으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차피 전입신고도 하시잖아요. 근데 미루지 말고 이사한 날 가서 계약서까지 들고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으시라. 이사 한 날에 딱 네, 그러는 게 좋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사를 한 다음에 집주인이 또 대출을 받아서 후순위로 생길 수 있는 채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삿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안 해놨으면 이 뒤에 생긴 채권이 나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사한 날짜 다음에 생긴 채권보다는 내가 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사 그리고 먼저 확정일자 그리고 네, 전입신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네. 그 집에서 짐을 다 빼지 말라 그러죠. 이 점유라는 조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짐을 다 빼버리면 이 점유라는 조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서 나중에 경매에서 후순위로 좀 밀려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 저도 있습니다. 네네. 전세로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나올 때 보증금을 받잖아요. 근데 네. 아까 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국내에 또 여러 가지 보완해주고 완충 역할을 그렇죠. 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는데 만약에 제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전세금이 이렇게 떨어졌던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뭐 최근 한 20년 사이엔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의 전세금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집주인들이 새로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기존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전세가 많이 떨어져서 그 금액이 작아지거나 아니면 세입자 자체가 안 구해지면 네. 기존 세입자가 상당히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이런 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런 보증 상품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증료를 얼마 내서 가입을 하면 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우리한테 먼저 돌려주고 돈을 나중에 그 집주인한테 받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좀 공짜는 아니라서 이제 아파트 전세금이 만약에 3억이다 하면은 2년간의 보증료로 약 76만 원 정도 보증료를 내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험 같은 거네요. 네, 보험이죠. 한마디로. 보증보험이니까. 근데 사실 이 보증 상품이라는 것이 생긴 지는 꽤 됐는데 지금이 아마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 보증료가 좀 아까울 수는 있지만은 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제. 네. 근데 이제 이제 전세 보증금
이라든지 액수가 더 크니까 나중에 좀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전세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이런 상품에 좀 가입해 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지키기 위해서 이사하는 날 꼭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었죠? 두 가지 퀴즈. 잠깐만요. 네. 확정 일자 네네. 받는 거랑 그 집안에 살고 있는 거 네, 그리고 뭐라고 했지 아까? 점유. 점유랑 그리고 네, 전입신고까지 하시면 네. 아, 전입신고까지. BA, BO, 마보. 참. 이렇게 해서 네, 전세로 집 구하기 공부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오늘도 너무 알찼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